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식당과 소매점 등 경남의 영세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3곳 가운데 한 곳이 안 될 정도로 위기입니다. 실직자들이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현실입니다. 천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동네 슈퍼입니다. 25년째 이곳을 운영한 60대 주인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지만 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년 사이 매출은 반토막, 1년 사이 30%가 줄었습니다. 반경 300m 안에 있던 경쟁 슈퍼 5곳이 잇따라 문을 닫았는데도 손님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근처에 편의점까지 생겨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엄청 갈등이 심했거든요. 해볼까 말아볼까. 그러다 해서 그만두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거든요. 경남 최대 상권인 창원 상남동도 어렵긴 마찬가지. 곳곳에 점포가 비워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식당과 나들가게, 소매점 등 영세상인 대부분 비슷한 처지입니다. 판매율이 자꾸 떨어지지요. 차로 해가지고 대형마트 다 가고. 대형마트들은 좀 매출이 늘고 개인마트들은 좀 줄고 그런. 최근 5년 사이 전국의 자영업자는 1%, 부산 17, 울산은 10%가 줄었지만 경남만 9.9%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경남의 자영업 수는 66.9개로 5년 사이 4.7개가 늘었습니다. 경쟁 때문에 경남에서 매년 자영업 100곳 중 12곳이 문을 닫아 5년 생존율이 28%에 불과합니다. 경기 침체로 나온 실직자들이 자영업을 쉽게 보고 창업에 대거 뛰어들며 벌어진 일입니다. 세 사람만 같은 업종이 잘 된다면 묻지마 식으로 투자를 하고 무조건 여기저기 돈을 땡겨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시려는 분은 급해요. 자영업자들은 영세상인의 숨통을 조이는 대형 할인점이 난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택시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다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어 사고를 막아야 할 다리 난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택시가 갑자기 다리 난간을 뚫고 7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승객이 숨지고 택시 운전기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추락 방지용 난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다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쪽엔 보행자용, 차도 쪽엔 차량용 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시면 보행자용 울타리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1997년 국토교통부가 정한 다리 난간 설치 기준입니다. 난간의 종류를 보행자와 차량용으로 구분하고 품질 기준만 제시했을 뿐 차량 통행량이나 도로 폭등에 따라 어떤 난간을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성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97년 이후로 이렇게 크게 지금 개정 사항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이루어진 뒤에 좀 대대적인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2012년 지어져 왕복 6차로로 차들이 지나는 이 다리에도 강도가 떨어지는 보행자용 난간만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교량도 이제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그런데 자그마한 교량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명확하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이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인명피해가 커지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난간의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들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또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를 창녕 우포늪에 방사하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조미령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됩니다. 노무현 재단은 10주기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으로 정하고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 확산하는 시민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가 오는 22일 창녕 우포늪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석한 가운데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를 야생으로 방사합니다. 방사될 따오기는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기증한 한 쌍과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기증한 수컷 2마리를 시작으로 10년 6개월 동안 복원 증식된 363마리 가운데 40마리입니다. 창녕군은 따오기의 성공적인 야생 적응을 위해 우포늪 주변 논습지와 숲을 조성했고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존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킨 학생 인권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NHK 방송국이 보내온 뉴스입니다. 100m 넘는 대형 타워의 유리창 청소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칸몬 해협을 볼 수 있는 시모노세키시의 유메타워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기 위해 전망대의 유리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메타워는 140여 미터 높이의 유리 전망대가 있고 칸몬 해협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とても綺麗な景色ですので、ゆったりとお時間を過ご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아귀 어획량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시모노세키시에서 고기잡이에 감사하는 아귀 공양제가 열렸습니다. 재단에는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5kg 아귀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차례로 고기잡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日本海で育ったあんこうというのは非常にコラーゲンがたくさん含まれて非常に美味しいあんこだというふうに、PR 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시모노세키 어항에서는 지난해 아귀 674톤이 어획됐습니다. 키타큐슈 초등학교가 교류 사업으로 보낸 죽순이 시모노세키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선물은 학생 모두에게 한 개씩 전달됐습니다. 두 학교는 60년 전 단체로 해수욕을 왔다가 악천후를 맞아 인근 학교에 대피한 것을 계기로 해마다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새로운 한 주는 다시 맑은 날씨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던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이 다시 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름이 많은 편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다시 오르기는 하는데요. 크게 더운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창원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목요일부터 30도 안팎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아직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뒤덮인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햇볕도 점차 뜨거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비구름 덕에 다소 높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함안과 창녕, 밀양과 김해 19도 등 2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녕 22도, 의령과 창원, 밀양 23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17, 8도 선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함양 20도, 거창과 산청 21도, 사천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이 저소득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돌봄과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창선면 상중리에 보물섬 승마랜드를 열고 축제 기간에 승마 체험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고성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합니다. 하동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봄꽃 축제인 꽃 양귀비 축제를 오는 26일까지 북천면 직전리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경남의 누적 주택 매매량은 12,4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7.5%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5년 평균보다도 35.3% 감소한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찬성단체들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찬성단체들은 오늘부터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인권조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할 것과 직권상정이나 의원 발의 등을 요구하고 이후 민주당 중앙당사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민의 문화 향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민의 지난해 문화향유율은 2016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80.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81.5%보다 낮은 데다 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은 전국 15위로 경남도민의 문화향유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양파와 마늘 수확, 모내기 등으로 1,600여 헥타르에서 일손 2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과 장기 입원 농가 등이 주 대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설치된 일손 돕기 알선 창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2곳과 특수학교 2곳을 만듭니다. 경남교육청은 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거제 상동동과 진주 가좌동에 각각 초등학교를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을 고려해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과 밀양시 초동면에는 특수학교를 마련합니다. 이와 더불어 창원 용호초등학교와 냉천초등학교, 김해 덕정초등학교와 거제 이룬초등학교는 학생 증가에 따라 교실을 증축합니다. 경상남도가 산악지역 등 조난자 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오늘부터 현장에 도입합니다. 스마트 시스템은 현장 구조대원의 스마트폰에서 신고자의 위치와 수색 범위를 확인해 놓치는 공간이 없도록 함으로써 수색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밀양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통신 장애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